안녕하세요. 네, 창업의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용구입니다. 네, 저는 이제 25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양도양수와 또 창업 컨설팅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25년 동안의 그 권리금의 그 형성 과정들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제가 요즘에 채널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 상권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잘못 전달되는 경향도 있고 물론 좋은 영상도 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이 권리금에 대해서 이 얘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그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오늘 권리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제 채널은 초보 창업자,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채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굳이 볼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권리금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좀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것은 무엇이냐? 물론 소멸, 그러니까 없어지는 공중에 붕 떠 있는 권리금입니다. 필요하면 주고 필요 없으면 주지 않는 거죠. 이 권리금들은 지역마다 그리고 가게를 파시는 분의 상태마다 또 건물의 상태마다 아주 많은 요소들이 이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은 얼마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아주 희한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금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닥권리, 영업권리, 시설권리금. 누군가 이 권리금을 뭔가 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것 같아요. 아마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의미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권리금은 그 상권에 형성되어 있는 바닥권리금의 룰이 있어요. 물론 법으로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바닥권리금이 전문가가 봤을 때 한 1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1억 밑으로 들어가는 게 지상과제일 거고요. 1억 이상을 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눈탱이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억 원 정도 줬다 그러면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정도의 그냥 적당한 권리금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닥권리금은 어쨌든 기존에 형성되는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영업권리금, 그럼 영업권리금은 얼마큼 책정할 것이냐? 영업권리금은 그 가게에서 물론 이 영업권리금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그 가게를 그대로 인수해서 기존의 사장님이 하고 계시던 그대로 운영을 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이 정육점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이제 카페로 들어갈 건데 그분의 버는 돈을 내가 영업권리금으로 보상해 줄 수는 없어요. 다른 가게를 찾는 게 낫죠. 당연히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 그래도 이거는 뽑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기존에 아예 그냥 업종 자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그 영업권리금을 쳐주는 거예요.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것을 뽑는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파실 때 다른 분이 사장님이 하던 만약에 그 가게와 업종이 다르다. 그 사장 영업권리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시고요. 영업권리금은 대략 1년 정도를 봅니다. 1년 정도의 순수익을 영업권리금을 책정해 주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파시는 분의 급함과 급하지 않음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내가 기존의 그 영업 방식을 조금 바꾼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좀 바꾼다든가에 따라서 이 영업권리금은 조금 바뀌어집니다. 또 나머지 3개 중에 또 나머지 하나는 시설권리금이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종 그대로를 내가 인수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시설권리금이 붙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업종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그 시설권리금을 줄 수는 없죠. 또 전혀 다른 업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권리금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이 사장님이 그 돈을 줬다 그래서 그거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권리금은 대략 5년 정도를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
기존의 사장님이 1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 그러면 뭐 한 2년 6개월 정도 됐어요. 뭐 2년 6개월 됐다 그러면 반 정도가 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그 동네에 형성되어 있는 바닥권리금과 수익의 상태에 따라서의 정해지는 영업권리금에 또 시설권리금이 붙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경우는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이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맞춰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간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식점하고 술집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내가 권리금을 주는 데 있어서 바닥권리, 시설권리, 영업권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그대로 인수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음식점과 술집은 2년 정도 안에 뽑을 수 있는 권리금을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요. 카페는 1, 2년 안에 뽑아내기가 힘듭니다. 뭐 1, 2년 안에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그건 잘 구입하시는 그런 카페고요. 길어도 3년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아시겠죠? 내가 이 권리금을 줄 때 3년 안에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 권리금을 주는 게 맞죠. 근데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이제 저희 집은 슈퍼를 했고 또 제가 27살 때 또 이 일을 하면서도 또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제 장사를 좀 잘하는 스타일이고요. 장사를 기존에 장사하는 사장님이 장사를 잘해서 그나마 그만큼의 영업 수익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장사를 뭐 진짜 뭐 아주 못하거나 아니면 장사에 수완이 없는 분은 기존에 2년 정도의 수익금을 보고 권리금을 줬지만 새로 들어온 사장님은 장사를 못하셔서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정한 권리금이에요. 술집과 음식점은 2년 안에 뽑을 수 있는 그 수익에 2년 안에 뽑을 수 있는 권리금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더더군다나 이 권리금, 이 바닥 권리금은 기존 이건 시대에 따라서 계속 권리금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가령 지금 뭐 종로 관치활동에 그 대로변에 보면 비어있는 공실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누가 비어있는 곳에 들어가지 장사하고 있는 곳에 뭐 5억 달라고 해서 5억의 바닥 권리금을 주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 권리금은 정말 위험한 권리금이에요. 바닥 권리금은 내가 진짜로 뭐 1년 안에 2년 안에 이 바닥 권리를 뽑을 수 있겠다는 가정하에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몰라도 초보자들, 초보 창업자 분들은 절대 바닥 권리가 뭐 2억이니까 3억이니까 이걸 줘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진짜 선수들이 주고 충분히 1, 2년 안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 장사하시는 분은 아무리 환경이 좋거나 유동인구가 많아도 장사를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월세가 비싸거나 권리금이 비싼 곳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장사 모르시잖아요. 전혀 모르시잖아요. 장사는 정말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진짜 뭐 손님하고 싸우고 싶기도 하고 문을 닫고 싶기도 하고 나가기도 싫은 게 장사예요. 또 일하시는 분이 진짜 보기도 싫은 거야. 꼴 보기도 싫은 거야. 내쫓고 싶은데 이 뭐 노동법에 또 걸리니까. 그만큼 더럽고 치사한 게 장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진짜 대박이 터졌으면 그때 가서 크게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권리금은 공중에 붕 뜬 금액이다. 권리금을 절대 많이 줘서는 안 되고요. 바닥권리, 영업권리, 시설권리금이 있지만 기존에 장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시는 인수창업의 경우에는 음식점과 술집은 몇 년이요? 2년 안에 뽑을 수 있어야 되고 카페는 3년 안에 뽑을 수 있는 그 권리금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종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그 집의 업종은 달라도 그 집의 시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시설 권리금은 적당히 타액을 하시고요. 바닥 권리금은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들어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영업 권리금은 NO, 절대 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권리금에 대해서 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에 안목이 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권리금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뭐 25년 했으니까요, 지도만 펼쳐놓고 나서 여기 권리금은 바닥 권리 어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일러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